이곳 제한속도 50입니다. 그리고 불박차는 45인승 버스입니다. 승객은 안 타고 있습니다. 가다가 어떤 사고가 일어날까요? 가보겠습니다. 네, 새벽 1시경에. 이런. 아이고. 여기서 가다가, 이게 보일까요? 예, 지금 이 신호등을 보는 거죠. 앞에 버스를 따라가는 겁니다. 가는데, 요 전동 킥보드는 완전히 빨간불에 완전 생짜배기, 횡단보도 빨간불에 생짜배기 신호 위반합니다. 난 신호등 보고 직접 신호에 이때 황색으로 바뀌네요. 근데 멈출 수가 없죠. 예, 쭉 가는데, 요 에이필에 걸어서 안 보이죠? 으아! 예, 이 사고. 불박차 잘못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불박차가 시속 이것도 왜 안 돼 있어? 시속 45 정도? 55 정도로 가고 있었어요. 55. 불박차 잘못 있다, 잘못 없다. 시속 50도로에서 한 55 정도로 가고 있었는데요. 근데 교차로, 네, 정선 바로 몇 미터 앞에서 황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한번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 같으면은, 그리고 불박차 커요. 버스입니다. 자, 불박차에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요때 바뀌었고, 예, A필려가 그래서 안 보이겠죠? 예, 어떻게, 불박차 잘못 있다, 잘못 없다. 투표 시작! 50인 도로에서 55로 간 거, 그냥 50으로 갔으면 피할 수 있었겠는데, 이게 포인트죠. 5분 계시군요. 예. 불박차 잘못 있다는 분이 5분 계십니다. 하지만 90% 잘못 없다. 황색불 켜졌을 때 불박차가 브레이크 잡으면 어디쯤에 멈췄을까요? 여기서. 어디서? 자. 이게 딱 고속은 잡기가, 이때. 버스는 지금 여기서 저 정선까지는 한 2, 3m 될까? 요거 얼마 안 돼요. 요거 한 1m 조금 더 될까? 일반적으로 저 화살표가 5m입니다. 요거는 5m예요. 요 유턴까지 있는 건 10m야. 그러면, 예. 여기서 여기까지 한 2, 3m? 근데 버스는요, 버스 블랙박스에서 이렇게 찍으려고 그러면 요 밑에 안 보이는 부분이 좀 몇 미터 있을 거예요. 그게 얼마나 될까요? 한 4, 5m는 되겠죠? 그것까지 하면은 정지선에서 실제 버스가 있는 위치까지는 적게는 한 7, 8m 되겠죠? 7, 8m. 시속 50일 때 바로 브레이크 잡으면 승용차 기준 26m입니다. 여기서 26m, 여기까지 한 8m라 치자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한 2, 3m. 그 여기 10m야. 요거 횡단보도 한 9m 될까요? 19m야. 그러면은 좀 더 들어가야 돼. 그 여기 횡단보도 지나서 어디쯤 멈추게 될까요? 여기쯤 멈추게 되겠죠, 여기쯤. 이건 제 대충 눈진작입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서 있어야 될까요? 어떻게 되나요? 가야 되겠죠? 예. 그냥 가는데 이거 안 보여요. 예. 다시 한번 투표해 보겠습니다. 네. 자, 불박차 잘못 있다, 잘못 없다? 투표 시작. 유도선 안쪽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유도선 안쪽으로 얘기한 분 있다가, 한 번 저 1번 하시는 분 계속 1번 하시네. 누군지 알겠네. 네. 한 분은 잘못 있다. 예. 이 사건 경찰은 불박차 신호위반이랍니다. 그리고 전동 킥보드 운전자가 많이 다쳤겠죠? 그래서 처벌받으라고 그런답니다. 여기서 좀 이따 보여드릴 거 미리 좀 찾아놓고요.
이분 어떻게 되나요? 경찰은 경찰은 언제나 처벌받으라고 그럽니다. 언제나. 언제나 그랬듯이. 처벌받아야죠. 받는 수밖에 없죠. 방법이 없죠. 어떻게 이기겠어요, 경찰을? 그럼 어디 가야 되나요? 검찰로 넘어가야죠. 검찰에서 검사가 딜레마 존이군요. 무혐의 해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법원까지 넘어가야 됩니다. 만일 이분이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돼 있다 그러면 그럼 이제 법원에서는 이제 변호사님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법원에서 도움받기보다는 지금부터 도움을 받으면 참 좋은데 황색불로 바뀐 순간 브레이크 밟았으면 제한속도 50이었으면 버스는 어디에 멈췄을까요? 횡단보도 전에, 횡단보도 걸쳐서, 횡단보도 지나서 이에 대한 도로교통단의 분석이 있었나요? 네. 45인승 블랙버스는 공차 중에 몇 톤인가요? 운전자 보험은 한 달에 얼마나 내고 있고 언제 가입한 건가요? 운전자 보험이 다행히 2022년도에 갱신되었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3천만 원 나오고요. 형사비금은 최고 2억 나옵니다. 사망사고일 때. 보험료는 한 달에 4만 5천 원 냅니다. 많이 다쳤는데 구체적으로 몇 주가 나오는지 모르는데요. 황색불로 바뀐 순간 브레이크 밟았으면 버스는 교차로 중간쯤에 섰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분석 안 됐습니다. 버스 공차 중량 15톤 예상됩니다. 승객은 없었고 운전자 혼자입니다. 8주 진단이라네요. 네. 그래서 지금 경찰은 신호위반 8주 진단으로 처리하겠다는 거죠. 이거 형사비를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나요? 제가 캡처해서 올린 사진이 바로 이겁니다. 아까 분석했잖아요. 여기서 제가 나름대로 분석 대충 해보는 거예요. 대충 분석해 보면 정지선까지 한 3, 4m, 거기 실제적으로는 사각지대 아까 제가 4, 5m라 했는데 좀 많이 보면 5, 6m. 그러면 멀리 보면 정지선까지 그때가 한 10m 정도 돼요. 그럼 횡단보도 끝선까지 한 22, 24, 50으로 될 때 26m, 15톤 정도 되는 큰 차는 좀 더 많이 밀려요. 그렇다고 그러면 한 30m 이상 가야 밀리겠죠. 그럼 횡단보도를 지나서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횡단보도 지나서 교차로에 어중간한 상태에서 멈출 수는 없고 그러면 교차를 빠져나가야 되겠죠. 이 사고는 버스 신호위반 아니어야 되고 전동킥보드의 신호위반이라는 사고로서 버스 운전자의 잘못이 없어야 옳겠다는 의견입니다. 예, 실제로 대전지방법원에서 얼마 전에 그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럼 대전지방법원 판결. 아까 어떤 분은 그러셨어요. 아니, 왜 교차로 안쪽으로, 유도선 안쪽으로 들어갔어? 뭐 그러셨는데. 자, 이 사건 같이 한번 보시죠. 거의 비슷합니다. 자, 유도선 중앙선 안쪽으로 해서 돕니다. 빨간불에 무단횡단한 자전거라 부딪혔습니다. 예. 언제 황색불로 바뀌나요? 네. 아까 거보다 훨씬 더 먼저. 제한속도 50. 제한속도 50에서 이때 바뀌었어요. 아까랑 차이점 뭔가요? 정초자, 아까랑 차이점 뭐야? 아까는 뭐가 있고 여기는 뭐가 없어? 아니, 아까는 횡단보도가 있고 횡단보도가 없잖아. 자, 그러면은 교차로라는 것은 여기가 삼거리 형태죠. 교차로는 도로가 교차하는 곳을 말합니다. 이게 교차로예요, 이게. 예, 이 네모 박스가. 삼거리는 요게 교차로예요. 아까는 네모 박스가 있었는데 그 앞에 횡단보도가 있었고 그 앞에 정지선이 있었어요. 지금은 정지선이 있고 횡단보도가 없어요. 이 사건 경찰은 신호위반이라고 합니다. 황색불에 멈추지 않고 그러다가 무단횡단하는 자전거랑 이 사건 어떻게 처리됐을까요?
보여드리겠습니다.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결과. 자,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주태권 변호사는 네, 저희 사무실에 저 주태권 변호사, 이진영 변호사 둘이 있습니다. 재판에 제가 직접 안 가기 때문에 제 이름을 안 쓰고 대법원에서 제 이름을 씁니다. 대법원까지 가면은 대법원은 법정에 안 나가니까요. 그래서 대법원에는 제 이름, 변호사 한문철, 변호사 주태권, 변호사 이진영 셋을 쓰는데 1심, 2심은 그 재판에 나온 변호사 이름을 씁니다. 우리 주 변호사 내려가서 재판에 진행했죠. 자, 이 사건 황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다가 피해자를 들이받아서 크게 다치겠다, 중상해를 입게 했다, 18주 진단. 그런데 신호위반 사고라는 것은 신호위반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한다. 여기 이 차의 속도가 제한속도 50이고요. 진행속도 50.4였다. 그리고 정지선까지, 그러니까 그 황색 신호가 켜졌을 때 여기서 황색 신호가 처음 켜졌을 때 불박차와 정지선까지 21.97m다. 그리고 즉시 멈추면은 시속 50대 26m가 필요하거든요. 그럼 못 멈춘다. 정지선 그 앞에 횡단보도가 없기 때문에 바로 거기가 교차로예요. 그럼 교차로니까 한 4m 정도 들어가서 멈추게 된다. 교차로에 일부 들어가게 된다. 자, 황색불이 켜졌을 때 내가 브레이크 잡더라도 교차로에 이미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서 어중간히 서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빠져나가야 된다라고 돼 있다. 따라서 그 황색 신호로 변경된 순간 제동을 하였다면 피고인 차량이 일부라도 교차로에 진입한 상태였을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교차로 내에 정지할 거기서 브레이크 잡으면은 교차로 내에 멈추게 되니까 신속하게 빠져나가야 된다. 그것을 갖다 정지하지 않고 그냥 빠져나간 것을 신호위반으로 볼 수 없다. 또 도로교통공단에서 감정한 바에 의하면은 자전거를 처음으로 발견한 순간 그때 불박차 속도가 51.3이었다. 자전거까지 거리가 22.1m다. 51대 26m 필요한데 22.1이면 도저히 못 피한다. 결국 불박차 신호위반도 아니고 그리고 피할 수도 없다. 그런데 합의가 됐다. 이거 원래 무죄 선고해야 된다. 무죄. 원래 무죄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중상해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죄 다투면서 또 합의도 했어요.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공소기각 판결했다. 이 사건이랑 똑같아요. 오히려 이거보다 훨씬 더 못 피해요. 이거는 1심에서 그대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전동 킥보드 그 사고는요 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얼마 전에 대전지방법원에서 못 피한다, 무죄를 선고해야 된다, 신호위반 사고 아니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법원에서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황색불에 무조건 다 멈춰야 된다. 무조건 다 멈춰야 된다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고도 일단은 신호위반으로 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신호위반이긴 하지만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는 아니어서 그래 내가 신호위반했다. 근데 내 신호위반 때문이냐? 그게 아니다. 전동 킥보드가 빨간불에 무단횡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죄 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예컨대 정지선 넘어설 때 내가 정지선 넘어섰는데 황색으로 바뀌었다. 근데 그때 마침 내 버스의 속도가 40이었다. 그러면 40으로 정상적으로 40 천천히 가는데 그런데 전동 킥보드가 신호위반해서 갑자기 달리고 똑같은 사고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 돼? 내가 신호위반을 간 게 아니라 내가 조금 더 일찍 들어갔는데 내 차 속도가 40이나 45.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내가 이렇게 조금 어디 갔어? 이렇게 해서 가고 있는데 그런데 안 보여. 안 보이는 이렇게 나왔으면 내 신호위반 안에서 똑같은 사고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 신호위반 때문이 아니고 이것은 전동 킥보드의 생짜배기 신호위반 때문이다 해서 무죄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근데 이분이 운전자 범위 있긴 있는데 이 옛날 거야.
초기 대응 플랜이 아니에요. 경찰 단계에서는 변호사 도움을 못 받아요. 그러면은 8주, 신호위반 8주면은 검사가 이제 정식 기소할 수 있어요. 정식 기소하거나 또는 전동 킥보드가 잘못이 많으니까 약식 기소하면은 약식 기소했을 때 피고인이 정식 재판 청구해서 그러면 변호사 선임비가 그때부터 나와요. 그때 적극적으로 무죄 다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변호사 안 계시면 그 단계에서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만일 이분이 경찰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되는 거였으면 제가 지금부터 도와드립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네, 그 당시 불박차 속도 여기 55라고 나오는데요. 55라고 나오는데 근데 요거는 좀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로교통공단에 내 차의 속도가 얼마냐. 다시 한번 요 밑에 속도가 나옵니다. 그 당시 내 차 속도 얼마였고, 예, 요때 이제 55, 예, 이렇게, 예. 그럼 여기서 황색으로 바뀔 때, 황색으로 바뀌는 순간, 조금 더 전이겠죠? 그때 불박버스가 어디 있었느냐? 정선까지 몇 미터냐? 그 자리에서 시속 50일 멈췄으면 어디쯤 섰겠느냐? 교차로가 이 정선 기준으로 하지 말고, 네, 얼마 전에 대법원 판결 나온 게 있으니까 정선을 기준으로 보통은 정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이거 말고 요 교차로 기준으로 하자. 근데 교차로에 어중간에 들어가 있게 되면은 빠져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어디쯤 멈추게 됐겠느냐? 좀 횡단보도를 방해하더라도 여기쯤 멈추게 되더라도 멈췄어야 된다.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를 지나쳐서 여기쯤 멈추게 되면 그건 어중간하잖아요. 그래서 어디쯤 멈추게 되겠느냐.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걸 더 주장해야 되겠죠. 승용차보다 큰 차는 더 많이 미끄러집니다.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린 그 강아지 사진 있었죠. 네, 강아지들이요. 큰 강아지하고 작은 강아지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쭉 달리다가 멈춰 그러면요. 멈추는데 보세요. 요거 저희 집에 30kg짜리 뚜비예요. 요거 얘 좀 예전에는 이제 1점 몇 킬로였는데 지금 살 좀 쪄갖고 한 3kg 되려나? 얘는요 바로 멈춰요. 아리야 멈춰 그러면 멈춰요. 얘는 쭉 미끄러져요. 예. 스키드 마크가 길게 생겨요. 강아지들 데리고 나가서 그 강아지들 밖에 나가서 이제 그 변 보잖아. 그 다음에 뭐 해? 아니 내가 치우기 전에 강아지들 뭐 해? 뒷발질 하잖아. 뒷발질 엄청 해. 조그만 개는 조금밖에 안 해. 큰 개는 엄청 해. 그거만큼 차이가 납니다. 밀리는 게. 그래서 큰 개하고 작은 개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그럼 자동차가 얼마나 밀리는지 그것까지 실험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제한속도 51대가 26m가 필요합니다. 반응시간 1초를 봤을 때요. 그러나 큰 차, 대형 차는요, 급제동하면 차가 막 흔들릴 수도 있고요. 특히 화물차 같은 경우는 화물이 앞으로 밀려서 자기를 때려서 자기가 죽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더블 브레이크로 밟아야 된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좀 더 걸린다. 뭐 그런 걸 다 떠나더라도 큰 차는 작은 차보다 제동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1.2배, 짐 실었을 때는 1.5배 이상을 더 줘야 됩니다. 그 실험치가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이것은 15톤짜리 트럭으로 한 건데요. 시속 50일 때 15톤짜리 트럭이 30m가 간다는 거예요. 승용차의 1.2배가 간다는 거죠. 이것까지 해야죠. 내 차가 버스면 버스에 대해서 도로교통공단에 이 분석을 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경찰에서 저 버스 운전자 해달라고 하면 교통조사관이 해주겠어요? 뭘 그런 거 쓸데없이 하려고 그래요? 안 해줘요. 검사가 해주겠어요? 안 해줘요. 법원에서 가서 하면은 판사가 제대로 해줄지 안 해줄지 또 하더라도 시간 질질 끌고
그래서 운전자 범위 있더라도 옛날 거는요. 진짜 이런 답답한 사고 났을 때 별로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는 형사합의하고 그리고 벌금 내면 벌금 내고 그러나 억울할 때는 변호사의 도움을 처음부터 받아야 되는데 제가 이거 2020년 10월부터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대부분은 한 8, 90%는 아직도 옛날 거예요. 절반 이상은 가입을 안 했고 가입했어도 옛날 거고. 자, 이분 얼마 전에 대법원 판결이 하나 좀 딜레마존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대법원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딜레마존에 관련해서는 교통조사관들이 봐라 한문철 말 틀렸어. 우리 말이 맞았잖아. 아까 어떤 분이 한 분 딱 여기요. 불박차 잘못 있어져 한 분 저분. 딜레마존이라는 건 세상에 없는 거야. 대법원 판결에서 그런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런 판결이 하나 나왔어요 최근에. 그래서 그 판결 때문에 그래서 불박차 신호 위반으로 볼 겁니다. 볼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한 가지 하나 더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무엇이냐? 그 부분이 바로 어디쯤 멈추게 되느냐? 여기서 브레이크 잡았을 때 불박차가 여기쯤 멈추게 된다 그러면 대법원은 이것은 딜레마존을 인정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대법원 판결이 지금 일선에서는 일선이라는 것은 1심, 2심, 검찰, 경찰, 그리고 보험사. 여기선 봐라. 대법원이 딜레마존 인정하지 않았어. 아니에요. 그 딜레마존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정지선을 기준으로 해서는 정지선에 멈출 수 없다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노력은 했어야 된다. 어딜 기준으로? 교차로를 기준으로. 거기까지만입니다. 그런데 교차로를 진입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그때는 대법원에서도 딜레마존을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이 사건 경찰, 검찰은 신호위반 사고로 8주 진단이니까 처벌받으러 갈 겁니다. 법원에 기소되면 주변에 친한 변호사님 계시면 그 변호사님들의 도움을 받으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저희 사무실에서 물론 이번에 나온 대법원 판결 때문에 어찌 제가 힘을 아무리 쓰더라도 못 이길지도 몰라요. 하지만 계속해서 싸울 겁니다. 왜냐?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법적으로 하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